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지가 답을 보면은 쉬울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소리 나도 해줄 수 있지 하는데 시간 안에 쓰기에는 절대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이제 왜 쉽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문제인데 우리가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못 풀 문제가 없고 하나도. 그리고 우리한테서 이건 초등이니까 제외시켜버려 그럴 문항이 없어요. 다 우리가 풀 수 있고 우리랑 공통된 내용인데 그 이유가 학급 경영이 이제 주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학급 경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학급 경영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비교과 선생님들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공통적인 학급 경영 문제이고 상담과 관련된 내용도 살짝 들어있어요. 5학년 교사협의회에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첫 번째, 학급 경영을 할 때 학교 실태 분석 자료.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뭐 어떻고 부모들이 어떻고 무엇을 원하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왜 하냐. 그런 이유 두 가지. 송교사와 박교사가 나오는데 학급 경영 관점에서 두 사람이 달라요. 송이랑 박이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3가지 논하라 그랬고요. 학교 실태 중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설정할 수 있는 중점 학급 경영 목표를 1가지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급 경영 목표를 제시하는데 내 맘대로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특성 고려하니까 열려있지만 맘대로 학급 경영이 아니라 제시문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 꺼내줘야 되고요. 이 목표에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3가지를 논하시오. 이런 게 있었다. 좀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보시면 크게 15.5점이 우리 시험이랑 똑같아요. 요거는 15.5점. 그럼 15점이니까 15개를 꺼내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학급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을 긍정적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3가지 써라. 그럼 3점인데 사실은 어려움 하나마다 방안을 하나씩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6개예요. 요구하는 건 6개고 점수는 3점이에요. 그럼 하나에 0.5점씩 채점 되는 게 아니라 2개를 짝으로 잘 써야 1점. 요로 채점이 돼요. 우리 시험이랑 똑같아. 그건 점수를 받으면 1점, 안 받으면 0점이지 0.5점이 없어요. 학군이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군이에서 요소 3가지를 다 써야지 1점 받듯이 조금 잔인한 문제.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요런 문제가 첫 번째 것만 한번 볼까요? 1문단. 학급 경영 시 학교 실태 분석 자료를 왜 보냐? 자료 없이 학급 경영하지 왜 보냐? 그런 게 2점. 학급 경영 관점의 차이. 송이랑 박이랑 관점의 차이 3점. 3가지. 그래서 5점 문제예요. 제시문을 보면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우리 시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가 통짜로 썼어요. 통짜로 쓰고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 1문단은 이것만 보면 돼. 2문단은 이것만 보면 돼. 3문단은 이것만 보면 돼. 4문단 이런 식이죠. 아니면 줄글만 있었어요. 1문단은 앞에 2문단 3, 4. 근데 이 문제는 어떠냐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좀 어지럽겠죠. 요거를 보면서 답을 찾는데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 그러니까 두더지를 하나씩 잡으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막 튀어나오는 거지 이 문제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오려면은 이렇게 섞일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내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밌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실태 분석을 요약한 자료가 있었고 얘가 그래프라면 그냥 배경으로 깔렸나 보다 하면 되겠지만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이해를 잘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학교 실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학급 경영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얘기해 볼까요? 학생들이 저의 학급 경영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교사는 애들한테 선호를 받는 교사예요. 애들이 박 교사 수업 스타일, 학급 경영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학급 경영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많은 기회와 권한을 주는 교사예요.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해서 학부모와 상담할 때도 문제행동 그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충족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더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다기보다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좀 봐서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송교사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송이랑 박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박송을. 왜 얘를 비교하는 거야? 또 박송이 여기 또 있어요. 박이랑 송이랑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박이 또 위아래로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봐야 되는데 학급 질서 유지, 효율적인 수업 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때 보여? 좀 딱딱해 보이지 않아요? 자, 어떤 단어 때문에 송교사가 딱딱하게 느껴질까요? 질서, 그 다음에 효율. 자,
질서 효율 이거 어디서 봤다 교육학에서 이런 거 거슬린다 그죠? 그래서 민주적인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의 학급 경영하고 있어요. 교사가 학급 경영에 주된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의 학급 경영 방식을 당연히 애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방식도 이해는 되니 혼란스러워. 애들이 뭐라고 놀리겠어요? 꼰대라고 놀리겠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쪽은 자유롭고 신교사의 상이라면 여기 약간 꼰대 상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결이 달라요. 그리고 또 박 교사가 얘기해. 저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하는데 학생들은 저의 학급 경영 방식을 좋아하고 비슷해. 비슷한 말을 또 하니까 헷갈려. 학급 행복을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만 학부모들은 뭘 걱정할까? 선생님이 꼰대가 아니고 신 선생님이면 학부모는 뭘 걱정해요? 학업 성적 수준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거 여기까지 지금 읽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학급 경영할 때 학교 실태 분석 자료. 그러니까 위를 봐요, 아래를 봐요? 위의 거를 보고 풀어야 돼. 위의 거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써라. 이게 뭐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너무 열려 있어요. 자, 문제가 지나치게 열려 있다는 거는 마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는 오히려 채점할 때 기준을 정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다 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위에 걸 보고 풀으라 그랬으니까 자, 위에 거에서 가지고 와서 풀어줘야 돼요. 학급 실태조사 분석 안 하고 학급 실태 분석 안 하고 학급 경영해도 되잖아요. 안 되나? 왕꼰대가 되나? 돼. 근데 왜 이러이러한 요소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를 왜 다 분석을 할까요? 자, 그럼 이거 안 읽어봐도 뭐 때문이죠? 이거 왜 알아보죠? 자,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저녁 먹는데 다 짜장면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짜장면 먹고 싶은 분, 짬뽕 먹고 싶은 분 왜 물어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하려고 이게 답이 하나 될 수가 있겠죠. 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하려고 학생이 원하는 것, 뭐 교사,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하려고 학교 실태 분석을 참고합니다. 그러자니 여기 너무 벌려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착착착 활용을 해가지고요. 민주적으로 학급 운영하려고 참조하는데요. 그 앞에 좀 붙여줘야겠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학업 성취 등을 반영하는 민주적으로 학급 운영을 하려고 한다. 말은 쉽지.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밑에 보면 가정이 나오잖아요. 학부모. 그러니까 학부모가 결국에 가정이죠. 가정이 학업 성취에 관심 많고 교사에게 자녀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기대해요. 선생님이 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학업 성취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등등 다양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시간 자체는 많지 않아요. 위에는 어때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밑에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학생, 민주적인 의사결정 선호하고 공감적인 사회적 교류와 참여 활동을 좋아해요. 좋은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간 학력 편차는 커져.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고 관심 없는 관심 없어요. 이것도 부정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여기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교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갖춘 교사가 있고 교사 간 개방적 협력 의지가 강해. 전문성 갖춘 교사가 있고 전문성 좋고 서로 돕고 이렇게 알려주려는 의지가 강한 장점이 있는데 이 학년이 저중고 경력 교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학년, 고경력 교사끼리 있다든지 저경력 교사끼리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긍정, 부정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지역사회,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그러니까 돈이 많아. 신청해라. 교육력 지원 사업 하겠다. 이건 좋은데 지역의 문화체험시설, 수영장, 극장, 아니면 그런 거, 영화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긍정, 부정.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의고사 15회를 수학 분석으로 냈고, 이제 면접에서도 수학 분석이 중요하고, 요거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좋겠다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걸 보고, 그래, 잘 됐다. 수학 분석이, 역시 연습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지금 긍정, 부정이 돼 있는데, 수학은 4개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랑도 연관시켜서 볼만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써줘야 되니까 이 4가지를 다 보면 학급 경영이 효과적이겠죠. 요 말 써줄 수 있겠어요. 민주적이다 하나 써줄 수 있고
배운 바탕이 있는데 효과적이다. 학급 경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가정의 상황이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 사항을 확인하고 가정과 연계를 알면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하면 학급 경영의 효과를 높일 거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하는데 학생 이런 걸 고려하니까 민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효과적인 학급 운영을 하는데 가정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으니까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써주겠죠. 그럼 안 가져온 게 두 개 있잖아요. 뭐랑 가져왔어요? 교사랑 지역사회. 그러니까 다양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교사의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학급 운영을 하려고 교사의 실태 분석을 했어요. 지역사회 자원을 쫙 참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급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파악하고 학급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따라서 써주는 거예요. 괜히 4개로 나눴겠어요. 우리한테 이제 가져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써주면서 그 적합한 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러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답안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성의 없이 민주적인 학급 운영이 뭐 학급 경영의 효과를 높일, 이건 다 누구나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득점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송교사와 박교사의 학급 경영 관점에서 나타난 차이인데 배점을 보시면요. 배점. 위에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라고 돼 있죠? 송교사와 박교사의 학급 경영 관점에 나타나는 차이 3가지. 자, 뭐 이런 문제는 뭘 조심해야 돼요?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송은 이래요, 박은 이래요. 이거를 나 혼자 박은 이래요, 송은 이래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기 안 해도 조건이라는 순서가 있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채점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면 점수가 나가요. 그래서 요 위에서 송박이야 이렇게 지금 찍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송대박, 송대박, 흥부와 놀부, 송대박을 3가지로 얘기해줘야 돼요. 송은 이런데 박은 이래요. 이거 3문장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를 중요하게 보고요. 잘 뽑아보니까 이제 3가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3가지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썼다가는 유사한 답안으로 보이게 되죠. 그럼 감점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 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틀은 뭐 정확하지 않아도 내가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남이 봤을 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틀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아까 밑줄 친 걸 참고했을 때는 주도성 측면. 첫 번째, 이 학급 경영을 누가 주도하는가. 송은요, 지금 교사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학급 경영을. 박은 학생 주도의 학급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보이고 잘 채점되려면 첫째, 주도성 측면으로 송교사는 교사 주도의 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박교사는 학생 주도의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수업 환경 조성 측면. 자, 이걸 누가 지원했을까? 제시문에서 뽑은 거예요. 뽑아야지. 제시문에 보시면 수업 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송교사는 효율적인 학급 수업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 환경을 하려고 하는데 박교사는 민주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굉장히 명확한 답이 돼요. 3번부터 밑에 답안은 조금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팩트야. 제시문에서 주는 팩트. 근데 나머지는 이제 추측해서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니까 송교사는 어떻겠어요? 송교사는 아까 박교사가 학부모한테 약간 안 좋은 거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학업 성취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학부모가. 그 반대의 성향인 송교사는 아무래도 학업 성취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인지적인 영역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라고 예측이 되죠. 그래서 송교사는 학급 경영의 목표 측면에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박교사는 이제 민주적이고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정의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럴 때는 완곡하게 써줘야 돼요. 자, 송교사는 인지적인 목표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박교사는 정의적인 발달만 가르치려고 출근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지 그 중점 둔 걸 얘기해야 되겠죠. 가능한 답안은 송교사는 질서.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중심의 학급 경영을 하려고 하면 박교사는 개인 상담, 개인 중심 이런 걸 할 거다.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야 되니까 아까 민주라는 단어도 보였고 효율이라는 단어도 보였어요. 어떤 영역으로 가면 될까요? 교육?
행정 영역으로 가보니까 선교사는 아마도 과학적 관리론에 바탕을 두고 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박교사는 인간관계론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학습한, 공부한 내용을 총동원해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고 3가지를 물어봤다는 점에서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이게 5점밖에 안 했어. 지금까지 실컷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되겠냐고 50분 안에 엄청 막 바빴겠죠, 손이. 중점 학급 경영 목표 1가지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여 요인을 3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좀 자세하지 않아요. 위에 문제가 더 나아요. 그 위에 문제. 이 배점 말고 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 실태 중에서 학생 특성을 고려해서 교사가 설정할 수 있는 중점 학급 경영 목표 1가지를 제시해라. 그럼 실태 분석 자료 4개로 나뉘어준 것 중에서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학생만 보면 돼요. 요 문제는. 자, 학생을 보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공감, 참여 이런 거 좋아하고요. 못하는 거는 학력 편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잘하는 걸 통해서 못하는 것을 채워가는 학급 경영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협동이죠. 결국에는 협동 참여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학력 격차. 그래서 그 2가지를 녹여서 써줘야 된다. 써주면 뭐 교사 스타일로 써봤어요. 과거 추억을 떠올리며 협동하며 함께 배우는 우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좀 교육학적으로 바꿔보면 협동학습으로 학력 편차 줄이기. 이런 목표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써줘야 돼요. 문제에 따라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여 요인,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봐가지고 수험생들이 여기서 한 5초 정도 뺏겼을 것 같아요. 장점, 단점 공부 많이 했어. 긍정적 효과, 부정적인 효과 잘해라. 의의도 잘해. 근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은 뭐야? 여기서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교육학에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걸 연습해 봤을까? 연습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저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재산을 분할한다 지금 이혼을 하는데 그럼 부부의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하냐 살림만 살았냐 가정주부로서 아니면은 경제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기여도. 응? 그럼 기여도가 뭐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냐. 당신이 세운 이 목표를 도와줄 수 있는 요인을 뽑아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사고를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한적인 질문을 지금 했어.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은 긍정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위에 줄. 이걸 알아야지. 이 틀을 알아야 돼.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써 있는 걸 알아야지 쫙쫙 뽑아 쓸 수 있는데 그 틀이 안 잡히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긍정적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뽑아와서 써주면 되겠죠. 오, 쉽지 않아. 그럼 뽑아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4개가 가능하겠죠. 4개 이상 가능하겠죠. 먼저 학생.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 교사는 의지가 강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 지성, 함께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가 만약에 학급 경영 목표를 가정과 공유한다면 집에서 가정에서 도와주겠죠.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 사업을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급 경영을 가지고 만약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도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여 요인 이런 단어. 기여한다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뽑아오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 반응에 대한 교육적 대처 방안 3가지. 근데 위의 질문이 더 명확해요. 그래서 위에 걸 읽어보면 송교사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헐 했다는 거죠. 학생 반응도가 이상했어. 애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 그죠? 그래서 그 송교사가 요렇게 됐어요. 어디 있냐면 교사가 학급 경영에 주된 책임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의 학급 경영 방식을 그대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의 반응도 나름 이해가 되니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꼰대처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헐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요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3가지 교육적. 그럼 애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겠죠. 꼰대가 안 되려면 애들이 의견을 들어야 돼. 애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교육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을 해보면 학생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제일 쉬운 거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는 잘 보세요. 나중에 스킬백 나올 때도 설문조사 나올 수 있죠. 에디에서도 분석할 때 설문조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수요를 분석할 때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더라.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한테 학급 경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겠다. 2번째는 학급 회의 있죠? 그래서 학급 회의를 해가지고요. 학급 규칙을 함께 수립한다. 3번째는 토론. 토론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평소에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이거는 학생들의 의견을 다 듣기 위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교사도 잘 보면 문제가 있어. 애들이 계속 싫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교사 성찰. 성찰을 해서 자기가 학급 경영과 관련된 뭐 연수를 신청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애들한테 너무 권한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사가. 그래서 분산적인 지도성을 뭐 발휘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뭐 책임을 준다든지 역할을 준다든지 이것도 답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이 넓은 거죠. 답이 넓으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에서 보신 것처럼 뭐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서술해라. 이거는 착한 문제예요. 점수는 나갈지언정. 속은 안 아파. 답인지 아닌지 명확하니까. 근데 여기는 좀 열려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 열려있는 문제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급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예측되는 그런 요인 3가지를 세트 메뉴, 학급 경영의 긍정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2개씩 구성이 돼 있죠. 동그라미. 2개씩 구성되어 있는데 어려운 점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어디를 보면 돼요? 밑에만 쫙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문제를 푸는데 여기만 보면 안 되고 밑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밑 동그라미를 빼서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3점인데 6개 세트로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4칸이니까 4가지를 써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교사 측면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문제로 삼았단 말이죠. 이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경력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급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위에 줄을 끌고 와서 장점도 있잖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력 교사들이 서로 학급 경영의 공유를 활발하게 할 수도 있죠. 요즘 단어로 이런 걸 럭키비키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긍정회로를 돌려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긍정회로를 돌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 가서 긍정회로를 돌리라는 암시 같아요. 시험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그 다음 2번째는 상호작용 시간이 많지 않고 학급 운영 내용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학부모는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기대하고 있어요. 요건 기대하고 있으니까 교사가 가정통신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학급 운영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면서 얘네가 지금 학부모랑 자녀가 대화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자녀와 대화 소재를 제공해줘라. 부모가 학교에서 뭘 했는지 학급 경영 뭐 했는지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럭키 회로로 돌려라 지금. 그럼 3번째는 문제에 지역사회가 체험시설이 제한적이에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럼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요? 문화체험을? 나가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야지. 우리 지역이 체험 없으면. 나가려면 뭐가 들어? 돈이 들어. 그럼 돈 따와야 되는데 어디서 따오면 되겠어요? 교육력 제고에서 따오면 되겠죠. 그걸 가져가 쓰면 돼요. 그래서 학급 경영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문화체험을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긍정회로를 돌릴 줄 아느냐? 시험지에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 가서 돌려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알고 보면 다 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없이 쓰면 난장판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서술하실 때 교사 측면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음은 학부모 측면인데 이런 점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똑같이 가야죠. 3번째는 지역사회 측면으로.
체험시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학급 경영의 어려움으로 초래 요인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틀을 갖춰서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거 시험 보러 갈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점은, 이제 중요한 거는 배점이 굉장히 유연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15.5점. 이게 거의 룰이었는데 16.4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지 받으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몇 점 덩어리로 되어 있냐. 16점이냐, 15점이냐. 요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틀을 잘못 보면요. 아무리 인출이 잘 돼도 이게 틀이 어긋나면서 16개를 요구했는데 15개 쓴다든지 15개를 요구했는데 16개 쓰면 이게 문제가 OMR 밀리듯이 점수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안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맨날 숫자를 제가 쓰라고 하잖아요. 15개를 쓰셔가지고 이 점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번 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5433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시험이 작년에 3444였어요. 재작년에는 444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자가 중간에 올 수도 있고 4344일 수도 있고 44434일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인출하는 것보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셔야 될 거. 그래서 이걸 보시고 설명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지가 이제 저는 이렇게 딸랑 한 장을 드리잖아요. 작은 걸로 보여드리면.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제본이 돼 있어요, 중간에. 시험 보러 가보신 분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나요? 잊었어, 나는 잊었어, 과거를 잊었어, 지금. 생각 안 나? 생각나잖아요. 이 시험지는 어차피 내가 집에 가져올 시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쫙 찢어. 그동안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를 쫙 찢어. 이제 보세요 하면 여기다 손톱으로 이렇게 막 금을 해갖고 쫙 찢어가지고, 그럼 여기 조안, 작성, 용지 막 이런 게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 종이가. 그럼 걔를 4분의 1로 접어가지고 이제 초안 쓸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서 15점이네? 그럼 1번부터 15번 쫙 쓰겠죠. 그리고 3, 4, 4, 4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토막을 쳐놔야 돼, 중요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다양한 측면에서 답안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우리 시험에서도 약간 요런 끼가 있어요. 교사 측면, 학생 측면에서 서술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측면에서, 교사 측면에서, 학부모 측면에서, 지역사회 측면에서. 이건 일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살려서 제시문이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오늘처럼 4칸으로 걔네들을 활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거, 내가 공부 많이 한 거를 쓰면 안 되고, 제시문이 해주는 그 틀에서 놀아야 돼요. 그 틀 안에서. 세 번째, 배점에서 요구하는 순서를 지켜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채점 안 해봤지만 모르지만 이거 분명히 지금 순서가 송교사와 박교사의 학급 경영 관점인데 분명히 박송으로 쓴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올걸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잘 읽으면은 채점이 되죠. 근데 제대로 안 읽으면 채점이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채점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순서 중요하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제시문에서 만약에 순서가 없어, 배점에서. 그럼 제시문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써주는 것이 룰입니다. 순서. 4번, 오늘 이제 특강 주제 있는데 단위학교의 자율화 분과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실태조사를 학교가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고민하죠. 학급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고민하고 운영하는 게 힘이 큰 거고, 국가는 기본만 정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크게 보면 자율화 분과나 오늘 다루는 세 번째 주제인가요? 주제 3번일 거예요. 그래서 3번 자율화 분과나 주제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또 다르게 보면 스킬백 상황 분석과도 유사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상황 분석할 때 그 틀로 보시면 학생은 뭘까요? 상황, 내, 안, 바깥, 안, 교사, 안, 학부모, 박, 지역사회, 박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킬백이랑도 많이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틀에서 2개씩 뽑아와서 만든 문제가 되겠고, 어려운 방안을 묻는 문제처럼 세트 문제. 맥도날드 가도 세트 메뉴로 주문했는데 단품 주고, 단품 주문했는데 세트 메뉴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트 문제, 세트 메뉴인지를 보시고, 세트 메뉴는 세트 메뉴에 맞게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 초안에서부터 이미 세트로 써야 돼요. 세트인지 알았어. 근데 초안에서는 중요한 것만 썼어. 그럼 이제 결과에서 중요한 것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초안에서도 세트로 다 써줘야 됩니다. 7번, 배점 하나당 여러 가지 답안을 제시하는 문제. 그러니까 3개를 써야 1점. 그런 까다로운 문제도 있다. 알고 계시고, 8번. 문제가 모호하다, 굉장히. 제시문의 틀을 그대로 따라가 준다.
제시문에서 얘기해주는 그 배경 깐 그 틀대로 선생님들이 서술을 해주시고요. 9번 수학 분석. 그래서 오늘 장점 단점이 지금 엉겨있는 문제예요. 얘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확장을 하면 수학 분석 4칸짜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할 거고요. 이 교직 연술 굉장히 술렁술렁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요구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50분 맞춰서 쓰는 연습은 시험 가는 전날에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돼도? 그럼 전날에 뭐 할까? 전날에 새로운 문제를 풀면요.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돼. 그래서 그거 말고 알고 있던 문제 있죠. 선생님이 하나를 그냥 뽑아 놓으세요. 점수 잘 받았던 문제를 풀어도 좋고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 공책이 있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해도 좋고 그래서 전날에는 이미 봤던 문제 있죠. 이미 알고 있던 문제 하나를 50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 그럼 당연히 넉넉하고 내용도 대충 생각이 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50분 안에 쓰는 연습. 단련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